자, 시청자 여러분들 큰일 났습니다. 뭐 회사 다니고 있는 분들, 사업하는 분들 상관없이 우리 전부 다 사이좋게 큰일 나게 생겼습니다. 자, 오늘은 또 어떤 소식이냐? 여러분들 혹시 얼마 전에 이재명이가 주 4일째 근무 얘기를 했다는 거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주 4일 근무제? 이거 잘 모르는 분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자, 이재명이가 했던 이 주 4일 근무에 대한 얘기는 검색만 해보셔도 자료가 쏟아져 나오니까 한번 쉽게 확인을 해보시기 바라고, 자, 저는 바로 본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봅시다. 이 주 4일 근무라고 하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이게 가능하겠어요? 불가능하죠. 불가능합니다. 아마도 일반 사기업 직장을 다니고 있으면서 스스로 돈을 벌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누구나 이게 불가능하다는 걸 알고 있을 거예요. 아니면은 좀 규모가 작은 조그만한 자영업을 사업을 하고 있는 분들이라도 자기 사업체를 경영하고 있는 분들이라면은 이 대한민국 현실에서 주 4일 근무를 해가지고 먹고 살고 미래를 준비한다는 게 얼마나 불가능한 꿈 같은 소리인지 다들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자, 여러분, 현실적으로 우리나라 임금 근로자들의 90%는 대기업이 아니라 중소기업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소기업 현장 근로자들의 말을 들어보면은 52시간제 근무조차도 불만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 왜 그렇느냐? 대부분의 중소기업 생산직 및 현장 일이라는 것은 시급제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대부분의 국민들은 일을 좀 더 몇 시간 더 일을 하더라도 월급을 더 많이 받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월급을 80만 원, 100만 원 더 많이 받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잔업도 뛰고 야간 근무도 뛰고 여러 가지 추가 근로를 열심히 뭐가 빠지게 하는 겁니다. 왜? 젊은 나이에 빨리 돈을 모아야 미래가 있기 때문입니다. 돈을 뭐 조금이라도 더 벌어야 뭐 코인이라도 하다못해 투자를 하고 주식 투자라도 하고 어떻게든 잉여 자본을 축적해가지고 그걸로 재투자를 하고 자산을 불릴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월급 200 초반을 받는 어떤 그런 사람들도 실제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은데 월급 200 초반을 받으면은 혼자 살면서 뭐 월세 내고 뭐 같은 거 공과금 내고 했을 때 돈이 남는 게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열심히 일을 더 해가지고 잔업 뛰고 해가지고 월급을 한 300 초중반까지 올리면은 그래도 얼마 매달 이렇게 세이프할 수 있는 돈이 생기거든요. 그 초반 구간에서는 그 80만 원, 100만 원이라는 게 굉장히 큰 차이라는 겁니다. 900만 원 버는 사람과 1000만 원 버는 사람의 차이는 그다지 크지가 않은데 200 초중반을 버는 사람과 300 초중반, 한 400을 버는 사람은 굉장히 큰 삶의 질적인 차이가 난다라는 거죠. 잉여 자본을 축적할 수 있느냐 없느냐. 뭐 어쨌든 그래가지고 국민들이 젊은 나이에 빨리 돈을 모으고 또 결혼을 해가지고 처자식을 부양하기 위해서라도 월급을 좀 더 많이 받기를 원하는 근로자들과 국민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그 우리나라 국민들이 참 대단한 분들이죠. 그래도 다들 강한 책임감을 가지고 하루하루 고단한 삶을 버텨나가고 있다니까. 자, 만약에 여러분들 그런데 주 4일 근무라는 게 전면 시행돼 버리면 이게 다 없어지는 거예요. 주 4일 근무라는 게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시행되어 버린다면 우리나라 중소기업들과 하청업체들은 전부 다 절단이 날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고용돼서 일하는 평범한 생산직 근로자들도 전부 다 연달아서 도미노처럼 박살나게 될 겁니다. 주 52시간제도 현장 일선에서 그렇게 어려움이 많다라고 하는 판국인데 주 4일까지 여러분들 이 근로시간과 근로일수를 강제로 줄여버리면은 실제 그 안에서 일하고 있는 대한민국 중소기업 근로자 국민들의 월 소득은 얼마까지 줄어들 것 같습니까? 일은 적게 하면서 돈은 많이 받아가는 그런 꿈 같은 일은 현실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자, 다시 한번 일은 적게 하면서 돈을 많이 받아가는 거는 그게 가능하다면 물론 좋겠지만 그런 꿈 같은 소리는 현실에서는 절대로 불가능한 망상이라는 겁니다. 주 4일제가 시행이 되면은 뭐 공무원들은 좋겠죠. 또 어차피 안정적인 고임금을 따박따박 받아먹는 그런 대기업에 고용된 귀족 노조들은 배가 불러질지도 모르죠. 하지만 그조차도 실제로는 국가 잠재력을 갉아먹는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대기업들에게 주 4일 근무를 강제해버리면은 과연 대한민국 대기업들이 글로벌 경쟁에서 그 해외의 그 강력한 미국에 있는 대기업들과 그 경쟁에서 이겨낼 수가 있을까요? 일본과 중국의 대기업들과 경쟁이 될까? 대만의 대기업들과? 안 된다니까? 국가 잠재력을 갉아먹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최근 인터넷 커뮤니티 같은 곳에서는 주 4일째 떡밥을 두고 만약 이게 실제로 시행이 된다면은 주 4일은 직장 다니고 남은 3일은 월급이 적으니까 배달 알바를 뛰어다녀야 되는 판이다라는 우스갯소리를 할 정도입니다. 문정부가 실제로 여러분들 저녁 있는 삶을 만들겠다며 52시간제를 강요했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죠? 국민들 상당수가 투잡을 뛰는 시대가 와버렸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정치권 수준보다 인터넷에 댓글 다는 분들이 실제로 더 똑똑한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자, 시청자 여러분, 주 6일에서 주 5일제가 처음 도입되던 시절에도 사실 비슷한 논란들이 있었죠. 하지만 주 5일제가 도입되던 시절과 지금 나오는 이 주 4일 떡밥은 근본적으로 구조와 환경 자체가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일단 월화수목 금토까지 일하던 시절에는 제가 나이가 어렸던 시절인데 일반 기업체들 중에서도 토요일에는 절반만 근무하고 좀 일찍 퇴근하는 그런 회사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뭐 물론 아닌 기업들도 있었지만 그러니까 리스크가 좀 더 적었다라는 거죠. 그때는 학교도 그때 당시에는 제가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데 주 5일이 없던 시절에는 학교도 초중고등학교도 토요일은 4교시까지만 하고 점심밥도 안 먹고 이제 학생들이 일찍 하교를 하고 그랬어요. 때문에 그러니까 저 때는 그래도 근로 일수를 하루 줄이는 데 대한 부담과 충격이 지금보다는 현저히 적었다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더 결정적인 차이들이 있었죠. 공무원과 금융 쪽은 원래 토요일 일정이 일반 사기업 직장 환경하고는 완전히 다르다 보니까 이쪽도 주 5일을 도입하는데 그다지 큰 피해가 없었어요. 또 한 가지 더 당시에는 그래도 시장 경제 원리의 많은 부분을 자율적으로 허용을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주 5일제가 도입됐다고 하더라도 지난 정권들 시절까지는 야근이라든지 특근, 주말 근무 같은 것들을 개인이 원하면은 자유롭게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일을 더 많이 할 수가 있었어요. 열심히 일하려는 근로자들은 더 많은 일을 할 수가 있었다고. 기업들도 일감이 많이 밀려 있으면은 이 잔업을 팍팍 주면서 기존의 경력사인 숙련된 직원들에게 더 많은 일감을 배분을 했죠. 당연히 일을 더 많이 하면은 월급도 더 많이 받았고요. 그게 지금까지 대한민국 경제의 선순환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에선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문정부와 민주당이 하고 있는 짓은 기업과 개인이 의욕이 있는 개인이 일을 더 많이 하기를 원해도 못하도록 그거를 가로막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는 거야. 노력을 하고 싶은데 노력을 못하게 가로막는다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무슨 어려운 시험에 합격하고 싶은데 주 4일 공부 시간만 강제를 하고 나머지 주 3일은 국가에서 CCTV라도 설치해서 감시하고 너 공부하지 마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들 그거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뭐 올림피아드를 그러니까 운동 뭐 미스터 올림피아드를 준비하고 올림픽을 준비하고 국가대표 선발전을 준비해서 열심히 운동을 하드 트레이닝을 하고 싶은데 주 4일만 운동하라고 나머지는 운동을 못하도록 국민들이 노력을 못하도록 국가가 가로막겠대. 그 말이 됩니까 여러분들? 일하고 싶은 사람은 자기 젊음을 불태워가면서 일을 하고 야망과 사업을 쫓아갈 수 있도록 내버려 둬야죠. 잠을 줄여가면서라도 국민 누군가가 자기 야망과 꿈을 쫓아서 노력을 하고 싶다면 내버려 둬야죠. 이재명은 근데 여기서 한술 더 떠가지고 52시간 정도가 아니죠. 주 4일째 근무까지 주장하는 정신 나간 소리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디테일한 시대적인, 구조적인, 환경적인 차이는 생각하지 않고 무작정 주 4일제를 밀어붙인다라는 거는 정신 나간 소리입니다. 근로자들을 위해 가지고 근로시간을 제한한다라고는 하지만 근로자들은 정작 누구도 이런 거를 바라지를 않아요. 실제 일하는 분들은 더 많은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가족을 위해서라도 더 많은 월급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52시간 강제하는 것조차도 기업과 노동자들의 불만이 매우 많은 상황입니다. 자, 심상정 같은 사람도 이런 소리를 했어요. 환경적인 차이는 생각하지 않고 무작정 주 4일제를 밀어붙인다라는 거는 정신 나간 소리입니다.
근로자들을 위해 가지고 근로시간을 제한한다라고는 하지만 근로자들은 정작 누구도 이런 거를 바라지를 않아요. 실제 일하는 분들은 더 많은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가족을 위해서라도 더 많은 월급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52시간 강제하는 것조차도 기업과 노동자들의 불만이 매우 많은 상황입니다. 자, 심상정 같은 사람도 이런 소리를 했어요. 주 4일제 노동, 또 뭐 최고임금제를 주장해가지고 또 강제로 임금을 올리자, 이런 소리도 했죠. 자, 그런데 이 심상정 같은 애는 그나마 영향력이라도 적습니다. 신경을 많이 쓸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이재명은 체급이 다릅니다. 이재명 같은 경우에는 맡겨만 준다면 얼마든지 단숨에 이 나라를 파멸로 끌고 갈 수 있는 최악의 포퓰리스트입니다. 대기업 회장님들 중에서 잠안 오는 분들 많을 거예요. 문정부가 들어선 뒤로 국내 기업들이 도피하듯 우리 한국을 떠나가지고 탈한국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2019년 1분기에만 16조 원치 이상의 국내 기업과 고용 투자 액수가 빠져나갔다라고 하죠. 저게 여러분들, 저게 결국 서민들이 일할 일자리가 16조 원어치 줄어들고 있다라는 소리입니다. 16조라는 돈이 있으면 여러분들 몇만 명을 고용할 수가 있을까요? 시청자 여러분, 툭하면은 규제, 세금에 기업과 부자들을 죄악시하는 이 나라, 심지어 이런 나라에서 이젠 하다하다가 근로시간과 근로일수까지 강제로 제한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누가 과연 이런 나라에서 투자하고 사업하고 싶겠습니까? 과연 국내 공장과 기업들이 해외 경쟁업체에 있는 그런 공장들보다 더 좋은 생산성을 유지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나라 공장들이 이 주 4일 근무를 해버리면은 심각하게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놀고 먹자는 말이 너무나도 달콤하고 저도 놀고 먹는 거를 정말로 좋아하는 사람이지만 전 국민이 놀고 먹어버리면은 해외 기업들과 해외 국가들과의 경쟁에서 이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니까. 해마다, 아니 분기마다 우리나라에서는 국내 기업들의 투자액이 수십조 원씩 빠져나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1년이 아니라 분기마다 수십조씩 우리나라에서 투자 액수가 빠져나가고 있어요. 여러분들 언제까지 이런 현실을 두고만 보실 생각입니까? 꿈같은 세상은 불가능한 거예요. 유토피아는 불가능한 거야. 고용해라고 강요를 할 게 아니라 고용을 하고 싶게끔 환경을 만들어서 투자와 사업을 유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이 간단한 구조를 왜 모르는 걸까요? 우리나라 약 절반에 가까운 혹은 반 이상의 어쩌면 그 많은 국민들은 왜 이 단순한 이치를 모르는 걸까요?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라는 그 간단한 이치 말입니다. 이재명이는 입만 열면 재벌 해체를 떠들어댑니다. 입만 열면 기업인들을 탄압하고 규제해야 된다라고 큰 소리를 치고 다닙니다. 마음이 많이 아프죠. 부디 국민들께서 정신 차리고 각성을 해서 이런 정치인들만큼은 제발 좀 경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